네,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 입장에서 따져보는 이슈 토론입니다. 안영환 전 한나라당 대변인, 박용진 전 민주당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뭐 그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신데 전 한나라당, 전 민주당 이 당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아, 우리나라 없어졌다기보다는 승계한 거죠. 아니 승계래도 그 이름은 없어진 거잖아요. 아, 이름. 이름 얘기예요. 대한민국 정당들이 당명을 워낙 많이 바꾸니까요. 그러게. 네. 아니 좀 이럴 때 그런 거에 소리 비하면 하면요. 네. 한나라당은 오래 한 겁니다. 네? 한나라당은 오래 한 거라고요. 아, 한나라당이라 이렇게. 15년인가 16년인가? 아, 그런가요? 한나라당 이름이 공화당 이후에 가장 긴 이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한나라당 두 번째입니다. 그게 조순 총리가 만드신 이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네.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 공언했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안영환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일단은 뭐 메르스에 묻혀가지고 네, 청문회 자체가 국민들의 눈에 별로 보이지 않죠, 일단요. 네,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게는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나요? 어쨌든 황교안 총리는 언론에 네, 주시에서는 벗어나 있는 셈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야당에서 어느 언론도 지적했습니다만 한 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청문회, 장관 청문회든 뭐 총리 청문회든 보통은 네.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은 네, 언론과 야당이 공격을 합니다. 청문회가 하기 전에 네. 청문회가 못 열겠다고 야당이 거부를 합니다. 네. 그럼 청문회 가기도 전에 낙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우리도 경험했죠. 우리들은. 그렇죠. 네. 그때 두 번째 이제 청문회 중간에 손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고요. 또 야당이 결정타, 언론인 모두 주시하고 국민들 주시할 만한 결정타를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네. 이제 쟁점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은 지난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네. 장관 청문회 때 나왔던 이야기가 대부분이고요. 네네. 새로 나온 이야기도 그렇게 결정타는 없어서 네네. 야당이 의도했던 대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예. 우리 이제 국민들이 경험한 게 총리 후보자에서 낙마한 분 몇 분을 민주당 때 그 장상 그 후보라든가 또 매경의 사주 장대환 네. 사주 또 뭐 한나라당 쪽에서 얼마 전에 그 문창극 씨라든가 문창극, 안대희. 네. 안대희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박용진 전 대변인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총평을 좀 해주시죠. 어쨌든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최대 수혜자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메르스 사태 때문에 네. 언론이요 그냥 한 열흘이 뭡니까? 훨씬 이전부터 그 신문의 일면부터 한 10면까지 네네. 그냥 온통 메르스로만 계속 난리였고요. 네. 또 주요 정규 방송도 마찬가지고 뭐 종편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메르스 얘기만 네. 하고 있어서 그 황교안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방이 없었던 건 아니라 네. 야당이 이것저것 제기한 제기들이 있어요. 특히나 병역 면제와 관련해서 만성 단마진으로 확정받은 것이 네네.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그 뒤란 말이에요. 이거 좀 이상하죠. 네. 만성 단마진 때문에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확정받은 것은 훨씬 뒤다. 그러면 사실 네. 메르스 확진 받기도 전에 뭐 이렇게 치료에 들어갔다더라 뭐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라서 네. 앞뒤가 안 맞는데 본인의 해명은 뭐냐면 저희 집 가난했습니다예요. 네? 본인의 해명은 저희 집 가난했습니다.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황당한.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면 본인이 만성 단마진으로 치료를 받았던 진료 기록을 내놓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없어서 못 내놓거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많고요. 네. 부실한 자료를 내놓고 시간만 끌면 되는 네. 그야말로 링 위에 올라왔는데 그 서로 펀치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계속 뱅뱅뱅 돌면서 3분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네. 상태니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태도일 수밖에 없죠. 아니 그 권투 선수들 저 불쾌할지 몰라요. 빙빙 돌지 않고 만약 그러면 심판이 그러잖아요. 빨리 어떻게 붙어라 막 이러면서. 심판은 전부 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다른 데 가 계십니다. 네. 그런가요? 그게 언론이고 그게 국민의 관심인데요. 네네. 그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은 비신사적인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도 누구도 휘슬을 불고 있지 않다. 예. 아까 이제 수혜자라고 그러시니까 메르스 때문에 수혜주 뭐 제약회사 뭐 수혜주다 뭐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아이고 왜 이렇게 부실한 인사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야 말하면 청문회 참석한 의원들의 능력 부족이 아닌가요? 글쎄, 일단 지연 장면은 제가 보기에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번 문창극 총리 후보자라든지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그 경우에 이제 해서 교훈을 얻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에 만성 단마진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그 병역 검사를 하고 이상이라고 썼답니다. 네. 이건 황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 일주일 후에 이제 확인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건 아마 실무자가 보통은 오늘 이제 그 병역 검사장에 가서 이상이라고 쓰니까 그걸 이제 나중에 확인 도장은 일괄 찍다 보니까 일주일 뒤에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 그런 실무자의 이야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청문회에 그 담당 군의관이 나와서 당시 군의관이 나와서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좀 해결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뚜렷하게 저 정도면은 총리 후보자로서의 부적격이다. 자격이 없다. 할 만한 것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내놓고 안 내놓고 싸우는 총리 청문회 자체가 사실 너무 잘못된 것이지만요. 어찌됐든 지금 청문회는 오늘은 이제 어디에서 끝났죠. 지연작전이 성공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은 증인들이 나와서 참고인들이 나와서 하는데 이대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표결로 가겠죠. 법대로. 그래서 다수당인 여당이 표결하고 야당이 불참하든지 어떤 결과를 통해서 이번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아마도 우여곡절이 있겠지만은 지명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보면서 19금 그래서 19세 이상은 보지 말라는 19금인가 그거예요. 뭐예요 정말.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19금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서 변호사 시절에 네네. 수임한 건들 중에서 19건에 대한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수임 내용에 대해서. 그거예요? 19건의 수임 내용을 못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19금이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네네. 그 자료는 이제 어제 국회에 비공개 원칙으로 해서 또 제출이 됐어요. 이게 변호사법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이냐 아니냐 논쟁거리였던 모양이에요. 여당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이니까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거였고 야당으로서는 아니 그거면 그 비공개로 전제로 적절했는지 그리고 이른바 정관예우와 연관된 건 없는지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논쟁이 있다가 일부를 봤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제 정관예우와 관련이 있다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대상이 있고 그걸 둘러싼 아마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무슨 로비 무슨 사면 이러고 하고 관계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요. 예, MB 정부 때 사면 로비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거는 같고요. 이거를 둘러싸고 이제 본인은 사면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오늘 아마 이것도 집중적으로 더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진행하고 마지막 날은 의견서를 채택하는 이런 거였는데 오늘도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 권성동 그 간사하고 우원식 간사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아주 벼르고 있던데 새정치 쪽에 칼날이 좀 묻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웃으세요? 벼르고 있다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메르스 때문에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새정치 쪽에 이정걸 원내대표가 한미동맹 중요하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나요? 박용진 대변인 말씀해 주십시오.
원내대표로서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국정의 한 축인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야 한다는 쪽에 이제 힘이 있는 발언을 한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 찬반은 각각의 어떤 의견을, 견해를, 네. 국가를 위한 견해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 야당의 입장, 또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여당과 청와대 입장,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청와대 안에서도 갈지 말지를 놓고 고민할 것이고, 네. 야당 안에서도 의견이 다양할 텐데,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쨌든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라든지 국가의 신뢰 문제를 놓고 네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메르스에 대한 네, 국민의 어떤 메르스에 대한 어떤 이것도 자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건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정부를 질타할 건 질타하고 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부산 출신 하태경 의원이 이 시간에 인터뷰했는데 가서는 안 된다. 뭐 아주 강하게 또 얘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예. 안영환 대변인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야당이 참 이상합니다. 네. 이번 사실을 보면은 사실 그동안 이제 야당의 행태를 보면요. 네. 국민과 대통령 간의 거리를 두게 하려는 전략을 많이 써왔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번에는 묘하게 가면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해가 된다. 국민과 같이 해야 된다. 그 위해서는 방미를 하면 안 된다는 계속 강조점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네. 아, 야당이 드디어 제 자리로 돌아왔구나. 네. 국가 전체 생각하는구나. 국민과 그래서 이번에 네. 이종걸 대표 그 이야기 하니까 또 저건 무슨 의도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음모론적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이번 야당의 모습 바람직스럽습니다. 어찌됐든. 네. 그런데 이제 결국 정책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네, 네. 대통령이 미국을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 네. 또 국내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 잃을 수 있는 것,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최전방 지휘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굉장히 필요하죠. 그럼 네. 국내에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이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과의 방미 일정을 없앨 것까지 있느냐? 또 네. 방미를 취소하면은 전 세계 한국이 정말 메르스가 위험한 나라구나 라는 네네. 그런 이미지, 그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점, 이런 이제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청와대가 판단을 하고 정치적 또는 국제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을 며칠 전부터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결국은 절충을 택하면 좋지 않겠느냐. 네. 현재 4박 6일 일정입니다. 미국 방문이. 그렇죠. 워싱턴과 텍사스, 휴스턴 네. 두 군데를 가는데, 워싱턴 방문은 제가 보기 중요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네네. 한미 관계의 굳건함을 정상회담. 있는 것. 네. 네, 그렇죠. 정상회담은 가되 휴스턴 일정은 뭐 취소해도 네. 뭐 물 준비한 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취소해도 큰 차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1박 3일이든지 간에 워싱턴을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올 때 국민들한테는 야, 그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네. 1박 3일 사실 미국을 1박 3일 갔다 오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비행기에 실어서 국가를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국민들 메시지를 보여주고, 네. 미국에 대해서도 야, 한국 대통령이 국내 사정이 그렇게 어려움에 불구하고 와주는구나 하는 네. 이 정부에 대해서도 고마움 느낄 수 있는 그런 네네.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미 일정을 좀 축소하고 조정을 해서 갔다 와서 또 국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덮어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도 좀 덮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국회법 이거 덮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요. 메르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안 보인다는 게 우리 모두의 지적 아닙니까? 네, 박용진 대변인, 메르스에 임하는 정부를 어떻게 보십니까? 메르스 사태를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비판을 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네.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핵심 컨트롤 타워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격상되면 총리로 가고 이렇게 갈 텐데. 네, 총리가 없잖아요. 총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최경환. 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청와대가 그걸 또 전체적으로 좀 조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책 컨트롤 타워는 사실은 청와대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이 역할을 계속해서 다른 부처로 미루고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 메르스와 관련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메르스 관련 뭐 대책 본부가 있었고요. 메르스 대책 본부가 있었고, 이거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당입니다. 그리고 메르스 관련 범정부 지원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이제 책임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관대책 TF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어쨌든 이거 민관대책 TF도 문영표 장관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네. 문영표 장관은 연금 전문가죠? 예. 방역 전문가가 아닙니다. 보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장관 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군인 출신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컨트롤 타워가 각각 돌아가고 있는데 뭐 우왕좌왕하는 게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엊그저께 대통령이 또 이번에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즉각 대응팀을 만들어서 전권을 주겠다. 병원 폐쇄권을 주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네 개의 기구 중에 네 개의 팀 중에 어디가 총괄입니까? 네. 이게 전문가는 또 누굽니까? 이 네 개의 의견이 다르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네. 여기에 대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보건 관련 전문가가 이거를 총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도 에볼라 퇴치와 관련 에볼라 자르를 의사라거나 방역 전문가가 한 게 아니라요. 그야말로 정치인이 했습니다. 근데 이 정치인이 무엇을 했느냐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국가기구가 결정해야 될 최종 책임을 이제 권한을 행사했던 거거든요. 네, 최종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고 장관은 누가 써둔 거 읽기만 하고 있고요.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는 뒤늦게 긴급 재난문자 보내가지고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엊그저께 만드는 즉각 대응팀 같은 경우도 전문가들은 전문가 역할을 하는 거지 병원 폐쇄나 이런 행정적 조치를 그분들이 하실 수는 없거든요. 네, 지금 이런 면은 좀 지적을 받아야 돼요. 네, 저도 매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낙타고기 안 먹었다는 얘기만 여러 번 드렸습니다. 안영환 대변인 말씀해 주십시오. 메르스 사태 대처는 정말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을 때 강력하게 대통령이 나섰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네, 사실 초동 대처가 미흡한 것은 정부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 이후의 대처도 사실 뒤졌고요. 또 이제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대통령, 총리 대행이. 현재 우리 한국 사회 외에서 관해서는 첫 번째는 메르스 질병 자체의 확산, 두 번째는 메르스와 관련된 공포의 확산입니다. 우리가 맞물려 지금 한국 사회를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메르스는 이렇게 위험한 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언론도 한 몫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2, 3일 전부터 메르스가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란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언론이 이제 솔직히 언론사에 근무했던 사람이면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대통령 또는 정치인들은 나서서 공포의 확산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질병의 확산 부분은 전문가들이 맡기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청와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에볼라 때 미국에서 에볼라의 공포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크게 확산됐을 때 초창기에는 이렇게 대응을 못했다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직접 나섰죠. 쉬운 용어로 걱정 마라. 정부를 믿어달라. 그리고 나중에는 안영환 박용진 전 대변인 말씀 들었습니다. 나서십시오. 이런